오늘 그냥 가기 아쉬운데 저희 집에서 한잔 하실래요?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처음 본 지 2달. 함께 우산을 쓰고 말없이 걷던 그 남자의 한마디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하고 5년 만에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설레게 함과 동시에 상상조차 못한 배신과 눈물의 시작이 될 줄은요. 사랑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윤미선, 올해 48세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의류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혼한 지 5년째,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덧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20년 넘게 했어요. 남편은 의류 사업을 했는데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았죠.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저는 생활비 벌려고 수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의 집 수선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업 실패를 몇 번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나중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결정타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던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죠.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정신없이 수선집에만 매달렸어요. 손님 받고 바느질하고 그렇게 5년을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 수선집 문을 열고 손님들 옷을 고치고 저녁엔 TV 켜놓고 잠드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딱히 외롭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유일한 친구 수진이가 수선집에 들어오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미선아, 너 이러다가 사람 냄새도 까먹겠다. 무슨 소리야? 나 매일 손님들 만나는데. 그게 만남이야? 옷 고쳐주고 돈 받는 게? 너 예전에 학생 때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장구 쳤다고 하지 않았어? 수진이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학창 시절 사물놀이 동아리.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땀 흘리며 장구를 치던 그때 신명나게 웃던 제 모습, 친구들과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그 시간들, 언제부터인가 그런 제 모습은 사라져버렸더군요.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혼자 있지 말고 사물놀이 동호회 다시 해보는 건 어때? 나 요즘 문화센터에서 총무 보고 있거든. 같이 가자. 응? 나 그런 거 할 나이 지났어. 무슨 소리야? 거기 우리 같은 사람들 천지야. 수진이는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수진이 손에 이끌려 부평구 문화센터 사물놀이 동호회에 등록했습니다. 첫 연습날 문화센터 3층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구 소리, 징소리, 북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악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어서 와, 미선아. 여기 앉아. 수진이가 장구 앞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아서 장구채를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서 징을 잡고 계시던 분이 고개를 드는 게 보였어요. 박창수,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그때는 그냥 징 치시는 분이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타입. 그분이 저를 한번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이 느낌은? 이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남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이거나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기본 장단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박자를 세기 시작했고 저는 정신을 차리며 장구채를 들었습니다. 덩, 덕, 쿵, 덕, 쿵. 장단이 시작되자 제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창수 씨의 징소리가 제 장구 소리와 맞물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둘의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쳐온 것처럼요. 연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 창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신데 장구를 잘 치시네요. 아, 학생 때 풍물 동아리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윤미선이에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수 씨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문화센터에 갔어요. 수선집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고 옷도 신경 쓰게 되더군요. 이게 뭔가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수 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창수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연습 끝나고 물 한 잔 같이 마시게 되고 나중엔 문화센터 앞 커피숍에서 차 한 잔 하는 사이가 됐어요. 미선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창수 씨가 커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부평역 근처에서 의류수선집해요. 창수 씨는요? 전 아파트 시설관리 일해요. 낡은 곳 보수하고 정기 점검하고 그런 일이죠. 힘드시겠어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미선 씨도 수선 일하시면 손 많이 쓰시겠는데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바느질하다 보면 손가락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 손으로 뭔가 고쳐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면 보람 있어요. 미선 씨도요? 저도 그래요. 고장난 거 고쳐드리면 입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요. 우리는 눈을 마주보고 웃었어요. 비슷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동호회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창수 씨가 물었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더군요.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혼자 궁상 떨지 말고 사람들 좀 만나라고요. 저 이혼했거든요. 5년 됐어요. 창수 씨는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저는 7년 전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게 됐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라는 사실만 공유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징치실 때는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런가 봐요. 장단만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창수 씨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해 보이던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동호회에서 요양원 봉사 공연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한 요양원 어르신들 앞에서 사물놀이를 해드리는 거였죠. 다들 신이 나서 준비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구령에 맞춰 장단이 시작됐습니다. 덩, 덕, 쿵덕, 쿵. 제 손이 움직이고 창수 씨의 징소리가 울리고 북과 꽹과리가 어우러졌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시고 어떤 분은 몸을 흔들기도 하셨습니다. 신명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요양원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목이 말라서 음료수라도 사 먹으려고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 갔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지갑형 케이스에 카드랑 신분증을 다 넣어서 핸드폰을 지갑처럼 쓰는데 그게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가방하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당황해서 서 있는데 뒤에서 창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이세요?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요양원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왠지 서러웠어요. 이럴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혼 후로 처음 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제가 계산할 테니까 같이 찾아보죠. 창수 씨가 자기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다시 가봅시다.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당도 뒤지고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핸드폰은 없었어요. 창수 씨가 요양원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혹시 습득물이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분실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요. 창수 씨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실 혼자 하기 싫었거든요. 부평 경찰서까지 가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렸고요. 습득 신고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통신사에도 연락하셔서 정지시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창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제 거 쓰세요. 통신사 전화하셔야죠. 상담원과 통화하는 내내 창수 씨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분실 정지 처리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이런 일 혼자 겪었으면 진짜 서러웠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두기 싫었어요. 창수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창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제가 살게요. 다음에 핸드폰 찾으시면 그때 한턱 내세요. 창수 씨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창수 씨가 순대국밥 2개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국밥이 나왔고 우리는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입 마시니까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핸드폰 찾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아마 강당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국밥을 먹던 창수 씨 입가에 고춧가루가 묻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지를 뽑아서 창수 씨 입가를 닦아주려다가 순간 손이 멈췄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창수 씨도 움찔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고춧가루가 묻어서. 아, 감사합니다. 창수 씨가 휴지를 받아 스스로 입가를 닦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밥만 떠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으신데 어떡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제 우산 같이 쓰시죠. 창수 씨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그의 옆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창수 씨가 말했습니다. 번호 알려주세요. 네. 집 전화번호요. 핸드폰 없으시잖아요. 핸드폰 찾았다고 연락 오면 제가 미선 씨한테 연락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창수 씨가 핸드폰에 저장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창수 씨도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입가를 닦아주려던 제 손, 우산 아래 함께 걸었던 그 시간, 어깨에 닿았던 그의 체온.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TV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어요. 그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여보세요? 미선 씨, 저 창수예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네, 창수 씨.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핸드폰 찾았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내일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요양원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요. 내일 동호회 있잖아요. 그때 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 둘 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수화기를 한참 들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불안했던 하루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동호회에 갔을 때 창수 씨가 제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고마워요, 정말. 핸드폰을 받아들면서 우리 손가락이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수 씨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수선집 일 많으셨어요? 그럭저럭이요. 창수 씨는요? 저도 하루 종일 정신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수 씨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고 저녁에 일 마치고 나면 또 문자가 왔어요. 별것 아닌 일상 얘기였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누군가의 하루에 제가 있다는 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선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토요일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같이 산책 좀 하실래요? 날씨도 좋다는데. 산책, 그 단어가 왜 그렇게 설레게 들리던지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부평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창수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동호회에서 입던 사물놀이 복장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더군요. 제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늦었나요?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고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미선 씨, 요즘 어때요? 뭐가요? 그냥 요즘 사는 거요.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요. 동호회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덜 외롭더라고요. 저도요. 창수 씨도요? 네, 아내 보내고 나서 정말 오래 혼자였거든요. 아들이 있긴 한데 따로 살다 보니 명절 때나 보고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창수 씨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 만나고 나서는 좀 달라졌어요. 뭐랄까, 기다려지는 게 생겼다고 할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전 창수 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 결혼 생활 얘기, 힘들었던 시간들. 창수 씨는 아내를 간병하던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병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아들 뒷바라지도 하고 그때는 그냥 버티는 것만 생각했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습관처럼 살았어요.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그게 다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미선 씨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요. 창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창수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공원을 나섰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창수 씨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근처 작은 한정식 집에 들어갔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할 얘기가 끝도 없었습니다. 이혼으로 이렇게 누군가와 오래 대화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창수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버스 타면 바로 가요. 그래도 다음에 또 봐요. 목요일에 동호회 있잖아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8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라니 이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수 씨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동호회 끝나고 저녁 먹고 주말에 산책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목요일 동호회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우산을 챙기고 있는데 창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동호회 가야죠. 조심히 오세요. 우산을 쓰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어요. 창수 씨도 와 있었죠. 저를 보자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야, 미선아.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우리 삼겹살이나 먹으러 갈까? 좋지. 수진이가 창수 씨를 쳐다봤어요. 창수 씨도 같이 가요. 네. 그가 저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우리는 문화센터 근처 삼겹살집으로 갔어요. 수진이 포함해서 5명이었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동호회 사람들끼리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창수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그때 테이블 아래에서 창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나갔어요. 미선아, 먼저 간다. 조심히 가. 그래, 잘 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우산을 펼쳤어요. 같이 쓰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창수 씨 어깨에 제 어깨가 닿았어요. 저 미선 씨. 네. 오늘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운데요. 창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한 잔 더 하실래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잠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네, 좋아요. 우린 택시를 타고 창수 씨 집이 있는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어요. 들어오세요. 창수 씨가 제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끓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수 씨가 커피포트에 물을 받고 저는 찬장에서 컵을 꺼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동안 창수 씨가 제 뒤에 섰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창수 씨 손이 제 어깨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미선 씨. 네.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고 창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어요. 네, 괜찮아요. 창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수 씨가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사실 오늘 이러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미선 씨를 보내기 싫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수 씨가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듯 서두르지 않았죠. 창수 씨 입술이 제 입술을 가만히 포겠다가 떨어지고 다시 닿았어요. 창수 씨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얼마나 오래 키스했는지 뜨겁고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대답 대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 씨가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 문을 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이혼하고 5년 만이었으니까요. 창수 씨가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방을 채웠죠. 우리는 침대 모서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떨리세요?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저도요. 창수 씨의 떨리는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옷 위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어요. 창수 씨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개, 또 한 개. 천천히요. 셔츠가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창수 씨가 그걸 조심스럽게 벗겨서 옆에 놓았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창수 씨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해서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창수 씨가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그 목소리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셔츠를 벗긴 창수 씨 어깨가 보였어요. 넓지도 좁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의 어깨가 왜 그렇게 든든해 보이던지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미선 씨. 네. 지금 이게 꿈만 같아요. 저도요. 창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리고 제 볼을 손등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목선을 따라 내려오는 그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입술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창수 씨가 저를 꽉 안았고 저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남겨진 옷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수 씨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제 손은 그의 어깨를 더듬었어요.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느꼈습니다. 숨소리, 체온, 떨림, 전부요. 미선 씨. 네.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죠. 저도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창수 씨가 제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괜찮은지 확인하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린 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온몸에 땀이 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점에 다다르고 나서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창수 씨가 제 곁에 누워서 저를 안았고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터질 것 같았던 심장 소리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죠. 후회 안 하시죠?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전혀요. 창수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진작 이러지 못한 게 후회돼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수 씨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계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저는 창수 씨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수 씨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아직 7시예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창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 이불 속에서 그의 손등에 제 손을 포겠어요.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창수 씨가 낮게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더 누워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수 씨가 아침 준비를 해주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커피를 내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침을 함께 먹어온 것처럼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미선 씨. 네. 우리 이제 연인이라고 봐도 되죠?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요. 주말마다요. 좋아요. 그날 이후로 창수 씨와 저는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소문나면 불편할 것 같아 동호회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했죠. 그래서 동호회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냥 회원끼리 대하듯이요. 하지만 연습 끝나고 헤어질 때면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중에 봐요. 그런 뜻이었죠. 데이트는 주로 평일 낮에 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외곽 산책로, 재래시장, 조용한 동네 식당. 창수 씨가 쉬는 날이면 부평으로 와서 저를 만났고, 제가 수선집 일찍 닫는 날이면 부천으로 갔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산산조각 나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창수 씨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장을 봐서 갔습니다. 된장찌개 끓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창수 씨는 밥상을 차렸어요. 두부 썰고 호박 썰고 된장 풀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냄새 좋은데요. 창수 씨가 뒤에서 제 허리를 살짝 안았어요. 저는 웃으며 국자로 간을 봤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밥 좀 퍼주세요. 네. 우린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어요. 창수 씨가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줬었는데 딱 그 맛이 나요. 창수 씨 목소리가 잠깐 잠겼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기억이시죠? 네, 좋은 기억이에요. 미선 씨가 그런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네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창수 씨 표정이 굳어지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잠깐만요. 창수 씨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수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중년 여자가 문을 확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야, 이년아. 지금 내 남편하고 뭐 하는 짓이야? 여자가 소리치며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너 귀 먹었어? 이 사람 내 남편이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 창수 씨가 결혼했다고? 아니에요, 이분은. 창수 씨가 말하려 했지만 여자가 손을 휘둘렀어요. 입 닥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변명하려고? 여자가 현관 안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식탁 위에 밥그릇들을 봤어요. 얼씨구 이것들 봐라. 둘이 저녁까지 먹었네? 얼마나 다정하게 먹었어?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 남자가 여자 때문에 문제 생긴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맨날 이런 식이라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맨날 여자들 만나고. 여자들? 그만하세요. 창수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은 안 갚으면서 그새 여자는 또 꼬셨어? 3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건데? 3천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결혼한 사람, 여자 문제, 돈.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선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이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미선 씨, 창수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요.
손 치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됐어요. 이 여자한테 충분히 들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뒤에서 창수 씨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윤미선, 제발. 창수 씨 목소리가 계단 아래까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빌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혼할 때 그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그 기분을 5년 만에 다시 느끼게 되다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창수 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고 또 끊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미선 씨,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수 씨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전부 읽지 않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동호회에 나오지 않자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야, 미선아. 왜 동호회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진짜? 많이 아파? 응,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래, 푹 쉬어. 나중에 보자. 그날 이후 전 일부러 수선집 일에만 몰두했어요. 손님 맡고 옷 고치고 그게 다였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안 왔어요. 하지만 창수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또 그리웠다가 감정이 오락가락했어요. 그 사람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여자 말이 진짜일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창수 씨를 믿고 싶었지만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선집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지 단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네, 입어보시고 어디까지 줄일지 표시해 드릴게요. 손님이 바지를 갈아입고 나왔어요. 저는 줄자를 들고 단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박창수 씨랑 아는 사이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님을 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갑자기 놀래켜서 죄송해요. 전 이복순이라고 해요. 창수 씨가 예전에 일하시던 아파트 입주민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일하실 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고요? 제가 3년 전쯤에 집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혼자 사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상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죠. 그때 마침 창수 씨가 아파트 순찰 중이었는데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이복순 씨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창수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창수 씨한테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면서요. 이복순 씨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아파트 주민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창수 씨가 요즘 여자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요. 중년 여자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는 얘기를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얘기 듣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미선 씨가 창수 씨랑 만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왜요?
창수 씨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그렇게 좋은 분이 억울하게 오해받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복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그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창수 씨 아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돌아가신 아내분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창수 씨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대요. 그때 처가 식구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들었어요. 아내분 돌아가시고 나서도 창수 씨가 조금씩 갚아왔는데 그 처형이라는 사람이 계속 더 달라고 하면서 괴롭혔다고 해요. 그럼 여자 문제는요? 무슨 여자 문제요? 창수 씨는 아내분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조용하게 사시는지요. 미선 씨가 처음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럼 거짓말을? 네, 결국 돈 때문이죠. 창수 씨가 여자 만나면 돈 안 갚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난리를 친 거고요. 이복순 씨가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미선 씨, 창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창수 씨가 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붙잡으려 했는지, 배신이 아니라 휘말림이었다는 걸요. 저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워낙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하니까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복순 씨가 돌아가기 전에 제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창수 씨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해요. 이복순 씨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차단했던 창수 씨 전화번호를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창수 씨한테서 온 문자들이 수십 개였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선 씨, 정말 오해예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그 사람은 제 처형인데 돈 때문에 저한테 계속 이러고 다녀요. 미선 씨한테 이런 일로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선 씨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는 어젯밤에 온 거였어요. 미선 씨, 전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을 그 사람이요. 수선집 문을 닫고 휴무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창수 씨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고민하던 그때 문이 열리면서 창수 씨가 나왔습니다. 미선 씨? 창수 씨.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 씨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믿었어야 했는데 너무 바보 같았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창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다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이복순 씨 만나셨죠? 네, 그분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처형이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친다는 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창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가 식구 중에 누군가가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걸 봤나 봐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처형한테 보낸 것 같아요. 사진을요? 네, 그날 처형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둘이 부평공원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누가 몰래 찍은 거죠?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감시당한 거예요? 그런 셈이죠. 처가 쪽에서 제가 여자 만나면 돈 안 갚을까봐 계속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 잡으려고 사진까지 찍었나 봐요. 그럼 우리가 만난 걸 계속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요? 타이밍 봐서 터뜨린 거죠. 미선 씨 상처 주려고요. 창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선 씨,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엔 놓지 않을게요. 저도요. 우리는 뜨겁게 키스했어요. 일주일 만이었지만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수 씨가 그동안 처형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내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전부 들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갚았고, 이제 300만 원 정도만 남았어요. 그럼 곧 끝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처형은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서 계속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하려고요. 법적으로요? 변호사 선임했고 이번 주에 상담받기로 했어요. 미선 씨까지 상처받게 만들었으니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창수 씨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작 했어야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창수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미선 씨. 일주일 뒤 창수 씨는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금전 요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남은 300만 원도 한꺼번에 갚아버렸습니다. 처형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창수 씨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연락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하라고 통보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창수 씨가 부평법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법원 근처에서 만나요? 오늘 처형하고 조정 신청하고 왔어요. 조정이요? 네, 더 이상 금전 요구 못하게 하려고요. 변호사가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수 씨가 서류 봉투를 보여줬어요. 조정 완료되면 더 이상 미선 씨한테 피해 안 갈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정리해야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창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네. 이제 동호회 사람들한테도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사이요. 저는 잠깐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직도 동호회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다음 주 동호회 날 연습이 끝나고 창수 씨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수 씨를 봤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 미선 씨랑 사귀고 있습니다. 순간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진짜? 네, 몇 달 됐어요. 야, 윤미선. 너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조용히 만나고 싶었거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친구한테도 말 안 했어? 하지만 수진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뒤 창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드디어 조정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형이 더 이상 금전 요구 안 하기로 합의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이제 우린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함께 보냈어요. 토요일은 창수 씨 집에서, 일요일은 제 집에서요. 같이 시장 보러 가고,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 봉사 공연을 다녔습니다. 장구를 치면서 창수 씨의 징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수 씨 아들 정우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우가 먼저 손 내밀어 줬습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창수 씨를 닮았더군요. 1년이 지나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계절,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창수 씨가 전화했어요. 미선 씨, 오늘 특별한 데 가고 싶어요. 어디요? 문화센터,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이요. 창수 씨가 문화센터 앞에서 작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미선 씨 드리려고요. 달콤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분홍색 장미였습니다. 우린 3층 연습실로 올라갔어요. 여기 앉아보세요. 저는 제가 처음 앉았던 장구 앞에 앉았어요. 창수 씨는 맞은편 징 앞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처음 본 날이 1년 전 오늘이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분이다 하고 생각했죠. 저도요. 그때 심장이 막 뛰었어요. 창수 씨가 장구채를 제게 건넸어요. 우리는 함께 장단을 쳤습니다. 1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잘 맞았어요. 장단이 끝나고 창수 씨가 일어나 제게로 걸어와서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미선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창수 씨, 이제는 같이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선 씨 보고 밤에 자기 전에 미선 씨 안고 자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할게요. 우리 결혼해요, 창수 씨. 2달 뒤 우리는 문화센터 연습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 정도. 창수 씨의 아들 정우, 제 친구 수진이, 동호회 사람들, 이복순 씨,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요. 주례는 없었어요. 대신 우리끼리 서약을 나눴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걸어갈게요. 네, 같은 박자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결혼 후 우리는 창수 씨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창수 씨가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주말마다 동호회에 나갔고 한 달에 한 번 요양원 봉사 공연도 계속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저희 부부예요 하고 소개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부평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요. 미선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창수 씨는요? 저도요. 다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창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빛났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알아요.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걸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순간,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순간은 문화센터 연습실 문을 열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공원 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꼭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